안녕하십니까. 주요셉 목사입니다.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아동인권 지킴이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가족인권보호연대 또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로 있는 주요셉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린 두 자녀 남매를 강제로 빼앗기고 너무나 속상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멀리 경남 사천에서까지 올라오신 부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길 마다않고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두 자녀가 분리됐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선 둘째 아이가 지난 3월 30일에 새벽 5시에서 6시경 사이에 네.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듯이 막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 엄마가 얘가 배가 많이 고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네. 그래서 분유를 들고 먹이러 갔는데 분유는 먹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어저께 먹었던 뭔가가 좀 소화가 덜 됐나 보다, 배앓이를 하나 보다 싶어서 안아서 막 소화를 시켜주고 그랬는데도 계속 울다가 그래서 이제 지쳐서 잠이 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에 이제 내원을 시키려고 애기 엄마가 데리고 가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아기 팔을 만져보더니 그 팔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30일 날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병원에 데려간 건 몇 시쯤에 데려갔나요? 병원에 데려간 건 이제 한 제가 어린이집에 출발한 게 한 8시 반 넘어서 이제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갔었고요. 그러니까 둘째 하원이가 네. 그렇게 일이 생긴 거죠. 그때 달수가 7개월째? 몇 개월째 됐나요? 지금 3월 달이면? 그때 당시는 6개월. 6개월. 네. 6개월 되어 있었고 큰애는 지금 4살. 4살. 네. 네. 큰 딸 4살이고 밑에 아들 당시 6개월 아이가 하원이가 그렇게 갑자기 새벽에 자지러지는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찰을 받고 그랬을 텐데 엄마 혼자 갔나요? 아빠랑 같이 갔나요? 그때 당시는 일을 가 있어가지고 직장 저 생활 하시니까 혼자서. 네. 그럼 병원에 가갖고 그렇게 가서 진찰을 받는데 처음에 병원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소아 그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안 된다 해서 네. 이제 정형외과로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는데 그때 팔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팔을 끼웠다 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오후에 3-4시경에 혹시 애가 아파한다면 이제 그래도 큰 병원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소견서 그거 하나 받아서 이제 애를 다시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맞벌이 하신 네,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다 어린이 때 따주고 저는 일을 갔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병원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놓고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다음에 병원 언제 갔다 왔나요?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애가 아직 팔을 아파한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 봐라. 팔이 붓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기에는 시간 예약도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합병원이 하나병원이라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데려가서 네 진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병원이라는 그 중간 병원으로 갔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그러나요? 이제 처음에는 애가 울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보자고 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거기서 팔이 부러져 있었던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땐 빠진 줄 알고 네. 있는데
부러졌다. 그리고 처음에 빠진 것일 수 있고 부러졌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소견이 의사 처음에 소견이 의사 소견이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제 골형성 부전증이 의심된다고. 처음에는 골형성 부전증 그게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도 이게 불확실하니까 또 네. 어디 뭐 더 상급 병원으로 가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을 이렇게 데려가 봐라, 큰 병원 데려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소견서를 써주셔가지고 네. 그게 이제 30일 날 있었던 일이고 네. 오후까지. 네. 그러면 대학병원 언제 간 거예요? 대학병원은 4월 5일 날 제가 이제 하나병원을 다녀와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대학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날짜가 그 날짜였고요. 네, 그래서 4월 5일 날. 네,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애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30일 날부터 4월 5일까지 예약해서 조소식 갔는데 네. 첫날 자지러졌던 아기가 그 5일 날까지는 어떤 상태였나요? 그 하나병원에서 깁스를 해가지고 어, 반깁스 같은 반깁스. 네, 그 깁스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깁스를 한 상태에서 애가 지냈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애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도 제가 병원을 데려가서 이제 선생님 도움으로 옷도 갈아입히고 깁스도 이렇게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뼈가 양팔이 다 그랬네 한쪽 팔만 그랬네. 양팔이 다 부러졌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깁스를 했는데 그게 어떤 원인이 된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5일 날이 됐는데 그때는 아빠도 같이 갔나요 병원에? 아니요, 그때도 저 엄마 혼자 직장 생활이 네. 하니까 그래서 예약된 날에 병원에 가서 깁스 풀고 그쪽에서 사진을 다 이제 찍고 나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제 뭐 외부의 충격이나 뭐 어디 떨어졌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그래요?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멍이나 뭐 이런 것이 처음부터 소견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네. 원인 불상으로 어린아이가 양쪽 팔이 부러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갔었고 집에 있었고 또 집에는 누가 또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주말마다 이제 저희가 평일에 아무래도 계속 아기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저희 개인적으로 병원을 간다거나 뭐 장을 보러 간다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육아 도우미들을 썼습니다. 이틀간 네. 육아 도우미.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정부에서 뭐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한 거예요? 육아 도우미. 일단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니까 정부에서 해줬고. 그럼 육아 도우미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한 사람이 했나요? 두 사람이 했나요? 네, 토요일 오는 분이 따로고요. 네. 또 일요일에 오는 분이 따로였습니다. 그래요. 다 네.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한국 사람이고 네. 뭐 5, 60대 정도 되는 네. 아주머니셨고요. 일요일에 오시는 분은 좀 동남아 그런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셨고. 네. 그러면 육아 도우미가 와서 일하는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 정도 시간이 됐나요?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네.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제 종일 집에서 아이들 육아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아무튼 그 아이가 원인 불상으로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 부러졌다는 그 원인은 도대체 모르고 어쨌든
아이가 언제 분리됐어요? 그러면 신고가 돼서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월 12일부로 분리가 됐습니다. 4월 12일. 네. 4월 12일 날 분리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분리가 됐나요? 이제 저희 둘 다 맞벌이다 보니까 일을 가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 애를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네, 근데 이제 저희에게 말도 없이 그냥 이제 데려가 버린 상태였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거는 어떤 신고를 받고 데려갔을 텐데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를 의사 선생님이 신고했다고 된 건가요? 어떻게 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희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뭐 경찰관들이나 사천시청 직원들이 기재를 해놓은 사례조사서들을 네. 다 이제 떼봤고요. 네. 거기서 서류를 확인하던 도중에 진료를 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를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외부 충격에 의했을 거니까 외부 충격으로 의심이 되니까 아동 학대도 의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네. 그러면 그 아이가 분리되고 나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조사받은 거 있나요? 네, 저희 둘 다 조사는 받았는데 네. 첫 번째로 제가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언제도 조사받았어요? 애 데려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를 바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법원 분리되고 나서 결정문이 들어오는데 법원에서 법원 결정문은 언제 받으셨어요? 결정문은 일단 결정문이 직접 받은 건 그렇지만 법원에서 어떤 통지가 나왔다, 어떤 조치가 임시 조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경찰을 통해서든 공무원을 통해서든 아버지를 통해서든 오잖아요. 네, 문자로든 네, 그게 언제 접수 받았나요? 예, 우선 처음 왔을 때는 4월 15일 경이었는데 네. 그때는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없었고 집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체부가 와가지고 저희가 없으니까 스티커만 붙여놓고 갔었거든요. 법원 결정문이 온 게.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저희가 우체국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수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법원 결정문이 뭐 접근 금지 그리고 두 달 정도 상담 네, 뭐 아주 중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경미하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아동을 강제로 분리되고 나서 너무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그랬을 텐데 그 법원 결정문을 받고서 어떻게 항소하셨나요? 네, 다시 저희가 법원 찾아가서 항소는 다시 했습니다. 네, 항소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항소된 상태가? 네, 그래서 그 항소를 한 게 원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네. 임시 조치가 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고를 했는데 창원지방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각 조치가 되었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월 말, 6월 1일쯤에 제 항고를 넣었고요. 지금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아직 그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일단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속상한 마음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참 어렵게 힘든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